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금요일 부동산 골든타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또 여러분의 성공투자 함께 해주실 부동산 전문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오비스트의 조민기 소장 함께 하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우리 소장님과 함께 시청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부동산 고민 해결에 앞서서 정말 많은 부동산 투자자분들이 관심 갖고 계시는 분야 하면 바로 이 세금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이야기 좀 나눠볼 텐데 특히나 잘 챙겨야 하는 절세 혜택과 관련된 이야기 좀 자세하게 들려주실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동산 하면 일반 투자 상품 대비 이 세금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좀 많이 단계별로 내는 것이 또 더 많다라는 거. 그리고 최근에 세금 정책, 특히 세금 중에서도 이 증세에 대한 이 세금을 더 추가로 내는 이 증세 정책이 나오면서 솔직히 좀 많이 좀 부담이 되는 분들이 많은데, 자, 이럴 때일수록 좀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이 부동산 전문가지 제가 세무사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동산 결국은 이제 절세의 전략을 어떻게, 그래서 단계별로 좀 한번 전략을 마련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한번 좀 내용을 준비를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이 단계가 여러 단계에 있습니다. 이 취득할 때 또 보유 단계, 그리고 또 매도 단계, 그러면서 또 세금 중에 하나가 증여와 상속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는데, 자, 그 단계별로 절세 전략하는 방법들이 다 있다라는 거거든요. 일단 좀 간략히 설명을 드려보면, 부동산 취득할 때에는 당연히 취득세라고 하는 이제 세금을 내는데, 아시겠지만 이제 정부에서 이 정책 중에 지원 정책을 나오는 그런 정책 기간대가 있습니다. 자, 이런 지원 정책 중에 취득세에 대한 여러 가지 감면 제도를 좀 활용하는 방법들인데, 자, 이 부분은 뭐 법을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뭐 요즘은 워낙 언론 매체라든가 이런 또 이 방송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또 많이 공개적으로 노출이 되어 있어서 이 충분히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를 좀 찾아보시면 금방 확인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자, 이런 부분들 좀 활용하시고요. 자, 두 번째는 취득할 때 결국은 보통은 이제 본인 명의로 하시는 거를 원칙으로 합니다만, 이 가능하시면 결국은 투자에 대한 컨셉 중에는 취득과 매도를 같이 병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 공동명의라고 하는, 그러면 부부가 혼자 하는 것보다는 이 두 분, 부부가 부부 명의로 공동명의를 하게 되면 나중에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에서 이 분류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더 절세할 수 있다. 그래서 취득할 때 아예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부분도 좀 적극 활용해 보시라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자, 세 번째는 결국은 뭐 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이라든가 또 세제 감면 정책들이 나오기 때문에 주택이 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택임대 사업자도 한번 활용해 보시는 방법. 그러면 이 절세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충족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드리고요. 대출. 결국은 뭐 타인 자본을 많이 활용하시는 것이 이제 투자의 원칙인데, 대출 적용하실 때 보통 분들 보면 소득공제에 대한 내용을 잘 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실제 대출을 받을 때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는 대출들도 있거든요. 자, 이거는 이제 연말정산이라든가 나중에 소득공제할 때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대출도 있으니까, 자, 이런 부분도 꼼꼼히 좀 챙겨보시면 많이 좀 세금에 대한 혜택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부동산을 취득할 때도 그렇습니다만 이제 매도할 때는 결론적으로 양도소득에 대한 부분을 많이 절감을 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보유주택수, 최근에 뭐 4월 1일부터 이 서울권부터 해서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2주택이면 10%에 대한 중과세가 적용하고 3주택 같은 경우는 또 20% 이상이 또 중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주택수를 조절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일단은 감안을 하셔야 되는데, 자, 주택수 조절은요, 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미 보유하고 계신 주택수 가지고도 다주택자들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주택수에서 좀 제외시키는 이러한 전략으로 한번 좀 조정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제일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처분, 그러니까 우리가 매도 타이밍과 매수 타이밍이라고 하는 이 타이밍에 대한 중요성인데, 결국은 절세를 함에 있어서 타이밍이 왜 중요할까라고들 오해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이 매도하는 매도 타이밍을 잘못 잡으시는 분들이 추가의 어떤 시세 차익도 못 보시겠지만
하시지만 결국은 세금을 추가로 더 내시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번 4월 1일 날짜 이후로 다주택자에 대한 부분이 중과세가 됐는데 바로 3월 말에 처분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러한 절세 전략을 또 이용하신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시기 조절도 한번은 보셔야 되는 거. 그리고 매도할 때는요, 이미 처음에 매수할 때부터 준비를 했던 것이 뭐냐면 공제되는 필요 경비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팔은 양도 차액으로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들어간 여태까지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 들어갔던 비용들은 전부 경비 처리가 되기 때문에 공제가 된다라는 걸 좀 염두에 두신다 그러면 충분히 되고요. 증여받은 부동산 5년 이내에 매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자녀분한테 증여했을 때 자녀분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매도하시게 되면요. 이거 어떤 문제냐면 증여하신, 예를 들어 부모님이 증여하셨다 그러면 부모님이 취득한 취득 원가로 이 양도소득세가 계산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증여받은 부동산은 5년 이후에 매도하는 이러한 절세 전략을 좀 감안하시고요. 자, 세 번째, 이게 증여할 때인데 뭐 당연합니다. 이 증여는 미리 좀 자산을 옮겨놓고 나중에 이 증여받으신 분이 그만큼 세금에 대한 절세를 받아보는 건데, 그래서 사전 증여를 통해서 세금 한번 감면하는 거고요. 중요한 부분이 이제 재산 평가 방법으로 좀 요걸 잘 보셔야 되는데, 기존에 이 방법을 잘못 선택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세금을 추가로 더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방법은 조금 세무사하고 협의를 하시는 게 좀 유념하시면 되고요. 가장 또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공제, 우리가 보통은 공제 금액 이하로 이 증여를 해야 되는데, 자, 보통은 부부간에는 6억입니다. 뭐 이 성년 기준으로는 5천만 원 기준으로 이 공제가 되고 하는 부분인데, 자, 이런 부분들 활용하셔서 충분히 세금에 대한 절세까지 감안하신다 그러면 매수하셔서 투자를 하셔서 시세 차익을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관리를 잘하셔서 결국은 뒤돌아보면 세금을 많이 증세하는 것보다는 절세를 하는 전략을 좀 한번 꼭 체크하시면서 투자의 그 기법을 좀 배우시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